안녕하세요. 정원에 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정원 탐방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좀 야생화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야생화 중에서도 여름서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야생화들, 이렇게 한 5가지 종류, 그 품종으로는 한 16가지 품종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 품종들 같은 경우 특징이 개화기간이 길어요. 개화기간이 길어서 내 정원에서 길게 그리고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야생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정원에서 길게 볼 수 있는 야생화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예, 지금 첫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겹사스타 데이지입니다. 겹사스타 데이지 중에서도 좀 굉장히 귀한 것이죠. 노란색의 겹사스타 데이지입니다. 우리가 사스타 데이지 하면 일반적으로 흰색 사스타 데이지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흰색 사스타 데이지에서 겹흰색 사스타 데이지로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겹 사스타 데이지도 많이 키웠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노란 겹 사스타 데이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사스타 데이지가 우리 정원에서 월동이 잘 되잖아요. 우리 정원에서 월동이 잘 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좋고, 이 루나 같은 경우는 약간 키가 작게 크는 사스타 데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동 같은 경우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사스타 데이지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원에 심었을 때 월동이 돼 안 돼 이런 말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겨울하는 애들이 약간 월동력이 사실 살짝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에키네시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식물들은 살짝 왕개라든가 이런 걸 덮어주시면 훨씬 더 월동력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품종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면서 우리들 정원들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있죠. 그래서 겹사스타데이지 루나 같은 경우는 정말 아직은 어린 묘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꽃이 작지만, 이제 나무가 크면서 이 야생화가 이렇게 크게 자라면서 훨씬 더 꽃도 커지죠. 꽃도 커져서 우리 고객님들의 정원에 심어놨을 때 굉장히 이쁜 꽃이고, 개화기간도 굉장히 길게 가는 꽃이에요. 3개월 정도 이렇게 개화기간이 가니까 옆에서 계속 순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굉장히 효자가 될 수 있는 겹 사스타데이지 루나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꽃도라지입니다. 꽃도라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도라지 이쁜 꽃이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꽃도라지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먹으려고 많이 하세요. 먹으려고 많이 하시는데 그건 일반 도라지이고, 이 꽃도라지 같은 경우는 꽃을 보기 위한 도라지입니다. 그래서 꽃이 이렇게 계속 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하셔야지, 이거 왜 도라지 안 나와, 이거 도라지 빨리 먹고 싶어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는 여름에 정말 시원한 느낌을 주는 꽃이라 지금부터 이렇게 꽃이 피는데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꽃이 계속 꽃대가 올라와요. 꽃도라지 같은 경우도 개화기간이 굉장히 길게 가는 꽃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정원에 심겨졌을 때 굉장히 아름다움을 길게 볼 수 있고, 정말 청량한 푸른빛을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꽃도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꽃도라지가 아름답게 피어 있기를 바라면서 꽃도라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꽃의 대명사 추명국인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 추명국들은 많은데 겹추명국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겹추명국도 키가 작게 크는 외성종이 있고 키가 크게 크는 일반종이 있어요. 근데 이 분홍색 같은 경우는 겹추명국은 키가 작게 크는 외성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가 어느 정도냐면 30cm 정도 이렇게 올라와서 꽃이 피는데, 그럼 일반종은 어느 정도 펴? 그러면 일반종 같은 경우는 60cm에서 90cm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에키네시아가 있는데 이렇게 길게 올라오죠. 그래서 꽃이 탁 터지는데 그 청초함과 그 우아함은, 추명국의 아름다움은 따라갈 만한 꽃이 없다고 그래서 가을꽃의 대명사라고 하는 게 추명국입니다. 근데 겹추명국 분홍 같은 경우는 외성종이면서 추명국이 보통 헛꽃이잖아요. 헛꽃으로 이렇게 딱 핑크색으로 이렇게 피는데, 이 같은 경우는 겹꽃으로 이렇게 딱 피다 보니까 우아함이 2배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아함이 훨씬 더 더해지는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번식 방법 같은 경우는 추명국은 삽목을 통해서 많이 번식을 하세요. 삽목을 통해서 번식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개체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삽목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심어서 이렇게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겹추명국 핑크였고요. 그 다음에 겹추명국 흰색이 있는데, 겹추명국 흰색 같은 경우는 사실 한 60cm에서 90cm까지 올라와요, 꽃이. 그래서 겹추명국 흰색과 겹추명국 핑크는
내한성 온도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키가 크는 품종들 같은 경우는 내한성 온도가 영하 28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핑크 같은 경우는 내한성 온도가 영하 23도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는 오히려 흰색이 오히려 더 오래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겹추명국 흰색 같은 경우는 정말 청초함이라든가 우아함이 다른 주명국에 비해서 훨씬 더 한결 더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겹추명국 흰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수꾼 코스모스입니다. 수꾼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잘 아세요. 코스모스 하면 잘 아는데, 이번엔 좀 색감이 좀 우아하고 좀 기품 있는 색감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코스모스 하면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름에서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이 피는 꽃 중에 하나고, 이런 살몬 색감의 느낌의 그 색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줏빛에 이렇게 코스모스도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이 수컷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키가 한 60에서 80cm까지 커요. 60에서 80cm까지 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있을 때 너무 앞쪽에 식재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뒤쪽으로 가져주셔야 되고, 번식 방법 같은 경우는 삽목을 통해서 번식이 잘 돼요. 그래서 수컷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삽목을 통해서 번식하기 때문에 삽목을 통해서 개체수는 늘려가면 되는데, 개체수를 억지로 늘리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개체수가 충분히 빵이 이렇게 커지는 식물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씨앗이 떨어져서 나오기도 해요. 그 자리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나오기도 되고, 이 수꾼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첫 해에는 월동이 돼 안 돼 이런 논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꾼 코스모스를 키울 때는 사실 겨울철에 우리가 왕겨를 한번 덮어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수꾼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한번 왕겨를 덮어주는 것도 월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 지역이 좀 추운 지역이다, 영하 20도가 넘어가는 지역이다 하시면 겨울철에 왕겨를 덮어줄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이 수꾼 코스모스로 내 정원에 여름과 가을을 아름답게 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꾼 코스모스였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 중에서도 겹 에키네시아인데, 겹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는 11종을 가지고 나왔는데, 품종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는 에키네시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꽃을 많이 피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왜 얘가 씨가 떨어졌을 때는 혹꽃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10월, 11월 때까지도 볼 수 있는 꽃이기 때문에 꽃을 굉장히 많이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키네시아 꽃 많이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꽃을 많이 보시려면 이렇게 첫 꽃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첫 꽃이 올라올 때 첫 꽃을 보는 것도 좋지만 첫 꽃을 과감하게 이렇게 따버립니다. 이렇게 땄을 때 옆에서 측지해서 이렇게 꽃들이 더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 볼 걸 두 개, 세 개 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꽃을 피우기 위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데, 그 에너지를 줄여줬을 때 옆에서 꽃들이 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첫 꽃은 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꽃을 보는데, 사실 이 노하우는 에키네시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장미에도 해당이 돼요. 장미에도 해당이 돼서 장미도 마찬가지로 첫 꽃을 따줬을 때 훨씬 더 많은 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 번식 방법은 삽목을 통해서 하거든요. 겹 에키네시아는 꼭 삽목을 해주셔야 되는 게, 씨를 가지고 번식을 하게 되면 원종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혹꽃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내가 왜 겹꽃을 심었는데 왜 혹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이듬해 첫 해에는 겹꽃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혹꽃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씨를 했을 때는 혹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씨로 번식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꼭 삽목을 통해서 번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키네시아 특징이 있죠. 에키네시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가 이렇게 큽니다. 키가 높게 올라와서 60에서 90cm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정원 너무 앞쪽에 식재하지 마시고 중앙이나 약간 3분의 2 지점 정도에 심어주시면 이렇게 쑥 키가 올라와서 꽃을 딱 터뜨리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훨씬 더 배가가 돼요. 그래서 너무 앞쪽에 식재하지 마시고 정원 중간 뒷부분에 식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제가 정원 탐방을 많이 다녔잖아요. 많이 다녔는데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가을 정원의 효자구나. 가을 정원에 꽃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가을 정원에 꽃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에키네시아가 이렇게 딱 피고 있을 때 존재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름에 폈을 때보다 가을에 폈을 때 존재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가을에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꽃 에키네시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은 야생화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야생화보다 중요한 거 있죠?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입니다. 여름에 습해지고 더워지고 장마가 시작돼도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 유지하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